하이. 지금부터 공포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대학교 1학년 때 친구들하고 같이 경기도에 있는 계곡으로 놀러 갔거든? 다들 학생인데다 용돈을 타서 쓰니까 성수기 펜션 값은 좀 부담스럽고 2박 3일에 주말이다 보니 더 비싸서 온 앱을 다 뒤져서 민박집 하나를 찾았었어. 그것도 정식 홈페이지가 아니라 민박집들 이름 쫙 적혀있는 곳에 가격만 딱 적혀있는 곳이었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전화해보니까 다행히 예약이 비어있다고 하더라.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되는 선택이지. 경기도라고 해도 완전 외곽이라서 성수기인데도 사람이 별로 없고 여행지라기보단 완전 시골 느낌이었어. 민박집은 진짜 산속에 있었는데 픽업도 해주시고 계곡은 걸어서 가까웠기 때문에 차라리 조용해서 좋다 라며 친구들과 신나 있었어. 그 민박집은 기역자형으로 생긴 낡은 한옥을 개조한 곳이었고 예상보다 꽤나 넓었어. 주인 아줌마랑 아저씨는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주택에 살고 계셨고 11시까지는 우리가 있는 곳에 별채에서 머무르신다고 하더라. 지금 생각해보면 여자들끼리 밤을 혼자 지낸다는 게 위험할 수도 있지만 당시 우리는 밤새도록 먹고 떠들 생각에 너무 들떠 있었어. 어른들도 없으니까 우리한테 시끄럽다고 할 사람도 없을 테고 어른 없이 우리끼리 여행은 처음이었으니까 난 너무 설렜어. 민박집은 낡고 허름해서 지저분하긴 했지만 가격도 싸고 과장 좀 못해서 별채 펜션이라고 할 정도였기 때문에 너무 신나 있었지. 짐을 놓고 보니까 집이 기역자 형태로 있으면 주변에 못 쓰는 공구 같은 거나 항아리 이런 게 있고 뒤에는 전부 다 숲이더라. 그리고 그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는데 기역자에서 비어있는 왼쪽 아래에 들어갈 수 없는 지하창고 비슷한 게 있었어.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고 거기엔 학교 체육창고와 같은 철문이 굳게 닫혀 있었거든. 성인 여자가 팔을 쫙 벌릴 정도의 폭이라 그리 넓고 크진 않아서 아, 그냥 잡동사니를 넣고 닫아놨나 보다 라고 여기고 말았어. 하지만 그날 저녁 문제가 생겼어. 저녁에 고기를 구워 먹고 방에 들어가서 좀 놀고 과자를 뜯고 수다를 떨다 보니 시간이 엄청 늦었더라. 다들 계곡에서 무리하게 놀았는지 피곤에 쩔어서 TV에서 해주는 터미네이터를 보고 있었어. 그런데 있지, 어디서 갑자기 고양이가 엄청 크게 우는 거야. 처음엔 그냥 야옹 야옹 하고 말았는데 나중엔 점점 소리가 더 커지더니 고양이 특유의 그 찢어지는 소리 알지? 마치 아기들이 목 놓아 우는 것 같은 소리로. 이런 소리. 완전 높은 톤으로 발악하는 소리랄까? 그때가 새벽 1시쯤이라 그 소리 말곤 너무 조용하고 벌레 소리만 들려서 고양이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어. 우리는 그냥 어디서 개하고 싸우나 보다 하고 넘겼지. 나랑 다른 친구 2명이 과자라도 던져주려고 문을 열고 나왔거든? 근데 있지, 마당에 고기 구워 먹던 마루로 나가니까 고양이 소리가 거짓말처럼 딱 멈추는 거야. 우리는 우리 발소리를 듣고 놀라서 도망갔나 싶어 찾아봤는데 아무 데도 없었고 너무 어둡기도 하고 너무 무서워서 일단 다시 들어왔어.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또 하고 우는 거야. 고양이 우는 소리가 어찌나 큰지 그렇게 크게 우는 소리는 처음 들어봤어. 그래서 친구 한 명이 창문을 열고 야, 시끄러워! 이랬는데 알아들은 건진 몰라도 조용해지더라고. 아, 이제 좀 살겠다 싶어서 TV를 다시 보다가 하나, 둘, 잠이 들기 시작했어. 밤새고 놀기는커녕 너무 졸립고 피곤해서 눈이 막 감기는 거야. 살짝 선잠에 들었는데 갑자기 고양이가 또 울기 시작하는 거야. 진심으로 쌍욕을 하고 싶었는데 참고 억지로 잤거든. 해 뜨기 직전까지 고양이 소리가 너무 거슬려서 다들 잠들었다 깼다가를 반복하다가 아침에 너무 피곤해했어. 다들 고양이 때문에 진짜 짜증나! 라며 아침 겸 점심으로 라면을 먹고 주인 아주머니가 별채에 오셨다길래 아주머니께 말했어. 저기요, 고양이가 너무 오는데 여기서 기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께선 고양이? 요즘 안 그러더니 사람들이 와서 신났나 보네
라고 하시더라고. 아, 여기서 기르는 고양이에요? 하고 되물었는데 아주머니께선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밤에 벌레는 안 물렸어? 풀벌레가 요즘 독해 라고 말을 돌리시더라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린 전부 넘어갔어. 그리고 이튿날 계곡에 갔는데 숲에 들어가 사진도 찍고 하다 보니 또 금방 어두워졌어. 우리는 급하게 민박집으로 돌아왔거든. 다들 샤워하고 늦은 저녁으로 김치찌개를 막 끓이고 있는데 고양이가 또 하고 우는 거야. 이때다 싶어 아줌마한테 말하려고 별채에 가보니까 아직 밤 10시도 안 됐는데 불이 꺼져 있는 거야. 나온 김에 고양이를 찾아보려고 휴대폰 후레쉬를 비추며 친구 2명과 함께 집 기역자 주변을 전부 돌았어. 근데 그 지하 창고 같은 곳에서 그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얼마나 안에서 우러대면 그 소리가 철문 사이로 크게 들릴까 생각하니 안에 갇혀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 불쌍하더라. 무섭기도 한데 친구 앞에 1명 세우고 뒤에 1명 세우고 나는 가운데에 껴서 계단을 조심히 내려갔어. 아니나 다를까 철문 하나를 두고 소리가 엄청 들려오는 거야. 앞에 있던 친구가 철문을 두드리니까 소리가 딱 멈추더라. 셋 다 막 깔깔깔깔깔 웃으면서 새우깡을 주려고 봉지를 흔들고 있었고 앞에 있는 애는 문을 열으려고 손을 뻗음과 동시에 문이 열렸어. 열렸다기보단 틈이 생긴 거야. 열리면서 도어 체인인지 뭔지 그걸 안쪽에 해놓은 것처럼 또 열리더니 체인이 걸렸어. 그리고 문이 손넓이 정도로 틈이 생겼는데 그 순간 우리는 소리도 안 날 정도로 놀랐어. 핸드폰 후레쉬 빛이 닿아있는 그곳에는 손바닥만한 틈 사이로 웬 여자가 서 있는 게 보이는 거야. 그게 사람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눈에 빛이 반사되어 반짝거리더라. 그제서야 사람의 형체가 보였고 얼굴을 그 틈 사이에 두고 우릴 쳐다보는 거야. 우리는 그때 심장이 멎는다는 걸 느꼈어. 셋 다 그 계단에 한 칸씩 서서는 다시 올라갈 생각도 내려갈 생각도 못하고 딱 얼어붙어서 서 있었거든. 그때 내가 고양이가 울어서 과자를 이런 식으로 말을 더듬었어. 말도 제대로 안 나오고 뒤에 있는 내 친구는 어깨를 부서질 듯 잡고 있었고 나도 내 앞에 있는 친구 어깨를 그렇게 잡고 있었거든. 근데 그 여자가 갑자기 입을 벌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나는 혹시나 뭐라도 말하는 건가 싶어서 네? 하며 입을 봤더니 하는 모양으로 입꼬리를 쫙 올리는 거야. 입 사이로 잇몸이 다 보일 정도로 말이야. 그래서 뭐지? 하며 보는 순간적으로 이 여자 미친 건가? 아니면 사람이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 여자가 입으로 고양이 소리를 내는 그 순간 우리는 셋 다 소리를 지르며 방으로 뛰어들어갔어. 들어가자마자 문을 다 잠그고 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다른 2명을 꽉 껴안은 채 소리를 질렀어. 친구들에게 있던 일들을 횡설수설 말했더니 우리가 들어오고 난 뒤에는 고양이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는 거야. 방에 있던 애들이 이야기를 안 믿을 수가 없는 게 우리가 너무 새하얗게 질렸고 거짓말일 수가 없던 표정이더래. 아무튼 민박집 아줌마한테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받으시고 우리끼리 경찰에 신고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다가 결국 신고는 하지 않았어. 일단 차가 없던 우리는 꼼짝도 하지 못하고 아침까지 있어야 하잖아.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나니까 민박집 아줌마랑 했던 이야기들이 전부 이상한 거야. 우리가 고양이 얘기를 했을 때 그 아줌마는 고양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 오후 1시 퇴실이라 다들 뜬 눈으로 밤새고 아침 일찍 콜택시를 부르려고 전화해서 땡땡땡 민박이에요 라고 하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어쨌든 겨우겨우 지나가는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데 내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 고기를 구워 먹던 마루 위에 새우깡 봉지 껍질이 있다가 그날 밤 내가 들고 있던 새우깡 봉지를 그 창고 앞에 내팽개치고 달려나온 채 아무도 밖에 안 나갔을 뿐더러 택시에 타는 순간까지 그 누구도
봉지는커녕 마루 근처에도 가지 않았어. 마루에는 분명 아무것도 없었고 말이야. 그렇다면 그 밤에 누가 대체 새우깡을 전부 먹고 봉지를 그곳에 올려놓은 걸까? 난 지금도 밤에 혼자 있으면 그 여자의 눈이 떠오르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다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런 비슷한 류의 일을 제가 겪어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였어요. 중학생도 안 됐을 때인데 시골 할머니 댁에 놀러 갔는데 그 당시에도 저는 되게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밤중에 핸드폰만 들고 부모님 몰래 나간 적이 있어요. 시골이지 않습니까? 이제 가로등도 없어서 핸드폰을 들고 산책을 갔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고라니 소리라고 해야 할까? 비명소리 같은 게 계속 들리는 거예요. 이런 소리가 계속 들려. 그래서 내가 너무 궁금한 거야. 나갔지. 너무 무서운 거야 솔직히. 집 주변을 이제 싹 둘러보는데 이제 산이 있고 고추밭이 있고 건물 그 한옥이 몇 개 있고 딱 이게 끝이었거든요. 근데 물이 어디서 자꾸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 그곳에 물이 흐를 수 있는 곳이 딱 한 군데밖에 없었어. 고여있는 곳이. 제가 어릴 적에 물놀이를 하다가 빠져 죽을 뻔했던 곳이 하나 있는데 거기밖에 없단 말이야. 거기 갔어. 근데 물 그거 있죠. 파장이라 그래. 뭐라 그래. 그 물 이제 동그랗게 퍼져나가는 모양은 계속 생기는데 뭐가 없는 거야. 그래서 놀랐지. 어린 나이니까 이제 다들 아시죠? 나이가 어릴수록 귀신이 잘 보이고 잘 들린다는 거. 뭐가 있는데 계속 물장구를 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그냥 집으로 뛰어갔거든요. 근데 진짜 개 무서웠던 게 겨울인데 겨울이면 얼어있을 거 아니야. 얼어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물장구를 쳤을까?